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목장입니다. 여느 목장과 달리 이곳엔 주말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젖으로 생산되는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평범한 목장이었던 이곳이 체험 농장으로 변한 것은 지난 2006년 주인인 조옥향 씨에 의해서였습니다. 옥향 씨는 프랑스에서 제과학교를 나온 딸과 함께 소비자와 보다 밀착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만들고자 했죠. 반응은 의외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짠 우유를 맛보면서 가족 잔치까지 벌이기 시작했죠. 하고 있는 걸 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는 저기 할로윈 파티. 그러나 손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동화하는 것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돼지도 만져보고 뭐 닭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그 계란이라든가 알, 우리 집에서 나온 걸로다가 쿠키를 이렇게 굽었을 때 먹어보고 그 맛이 차이점을 그분들이 알고. 단백질, 지방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은 직접 짠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체험입니다. 머리가 있는데 되게 말랑말랑해. 우리 까매기는 아이들은 이렇듯 체험을 통해 우유가 어떻게 치즈가 되고 그 치즈가 어떻게 피자에 사용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하여 앞으로는 피자를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 농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감자도 맛있어? 수제 한 개. 아깝다. 먹으면 되게 맛있어. 한정해서 먹으면. 평소에 치즈 많이 안 좋아했는데 여기 치즈는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피자 할 때 치즈를 별로 싫어했는데 먹고 나니까 되게 치즈가 맛있어진 것 같아요. 피자를 시켜만 봤지 자기들이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더 맛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치즈도 그래요. 치즈도 가공 치즈하고 자연 치즈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급격한 산업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간격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그것을 더욱 가속시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쇼룸부터?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볼 거 책장? 책장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이건 너무 긴 거 같은데? 더 짧은 걸로? 응. 잠깐만. 이 아예 길다는 거가 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얇게 해서 TV다이랑 이렇게 놓기에. 근데 우리 구두 올려놓을 거 아니야, 위에? 아, 맨 위에? 어. 그치. 어? 올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접살림 준비에 한참 바쁜 요셉 씨와 다현 씨. 2.5. 응. 322에서 2.5. 320. 둘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구매 대신 직접 발품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거? 오. 우리가 보려고 했던 소파가 이거였나? 이건 아닌데, 괜찮은 거 같아. 어때? 이거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 맞습니다. 좋다, 이거. 네. 여기 좀 같이 가자. 대신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와 실제의 색상, 크기 모두를 꼼꼼히 비교하고 체크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기로 했죠. 뭐예요? 영어잖아. 180. 이걸 써야 된다는 거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물건과 함께 신혼의 행복까지 아니요, 됐어요. 함께 구매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실제로 본 거보다 진짜 작긴 작다. 둘은 완성된 제품이 아닌 직접 조립의 수고를 감수함으로써 그만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쉽게 끝났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끝났어. 저희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모아놓은 자금이 부족해서 가격적인 면을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실용적인 부분을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만족하고 행복해하죠. 가격이 착하면 진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곳은 스웨덴입니다. 물류비용 절약을 위해 역 근처에 자리 잡은 이 회사는 세계 각국에 42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가구 제조 기업이죠. 일찍부터 포장 박스 판매를 통한 합리적 가격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Low price is difficult. Anybody in this world can do product with design, with quality, with function, but the price can be different from like. So we put a lot of energy into understand what is the best cost to provide it, to produce it. Then this also connecting back how we make the construction. That's also in design, in function. So everything are playing together. So low price is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democratic design too. 소비자가 가구를 집에서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팩 시스템은 그동안 이 회사의 합리적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Den har ju blivit längre också. Nu är det sent. Ja, det måste ju vara någon vit. Ja, precis. Element could fit together with the other. So the procedure is just to do like this. You put this one towards you, and then with just a small click, you have a very strong connection, very robust. It's delivered on many things that we are really happy about. And of course, this is one solution that fits to certain amount of application. We love to develop new other solutions. 가구는 튼튼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어야 하고 조립했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When you assemble this, you just place this one. 또 부품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하죠. Place it like that. And then you just 그래야 포장에 용이하고 적재 비용은 물론 장거리 운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personally, my first checkpoint in the flat pack is actually when you shake it, if you hear some noise, because then it's normally not tight enough. The table has it that if that should have been assembled from the factory, we talk about 10-20 times more efficient to have it flat packed. So I would say from a cost point of view, the knockdown and the flat pack is really a must to be able to reach the low price. And it was quite obvious already many years back that it was a lot easier for the customer to bring home the products when it was flat packed instead of already assembled. 이 반달 모양의 탁자는 이 회사가 1955년에 선보인 최초의 플랫팩 가구입니다. 가구도 휴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작품이기도 하죠. 이 가구를 시작으로 플랫팩은 가구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회사가 만들고 고객이 조립한다는 기존 가구 회사엔 없던 새로운 시스템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동화와 디자인, 품질,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요소들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키징, 즉 포장이죠. 플랫팩의 효과는 적재 창고에서 드러납니다. 이 정도 양의 가구를 적재하자면 일반 회사의 경우 축구장 10개는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420개의 매장에 운송을 책임지는 트럭.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하차전 내용물을 촬영해 반드시 본사에 보고토록 하고 있죠. 이건 역시 운송 비용을 줄이려는 회사의 경영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But then at the same time, when we are opening the trucks, then he's looking into how much air is there. And if there's too much air, then we get questions, why you're allowing, because that costs money and it's not good for our customers. So that's one part of it. 비용 절감에 대한 회사의 노력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가구 창고에서 나무로 된 것은 가구 외에 거의 없죠. 심지어 받침대까지 나무가 아닌 재활용 종입니다. The nice thing is that it's half of the weight compared to the one 2012. And more amazing is that the strength of this is actually 30% stronger than the construction we had 2012. And as you buy paper on kilo, you pay fiber per kilo. For sure, this is a tremendous cost saving. 잉바르 캄프라드.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은 모두 이 사람의 경영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17살에 회사를 설립했던 그는 지난 2018년 세상을 뜰 때 우리 돈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세계 10대 부호였지만 지독한 구두쇠로 살았죠. He's personally looking into getting always good deals too, and it fits to his authentic way of living. So he's not traveling any business class, always economy. There are never fancy hotels. So that fits to what he's saying. He's doing what he's praying and how the company is set up. 그는 평상복 차림으로 직원들과 어울렸고 저렴한 상점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었으며 저가 항공을 이용했고 부엌용 식탁을 업무용 책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가격은 진정하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에서 가장 손꼽히는 저가형 할인 체인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형 할인마트와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And not only in a few cases, but in several cases, it proved that the products by Aldi were by no means of inferior quality, but had either the same or sometimes even a superior quality as compared to the branded goods. 비슷한 품질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보다 3분의 1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품목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장에 진열된 치약은 2 종류에 불과하며 버터도 2 종류입니다. 계란 역시 2 품목에 불과하죠. Because instead of having, as we said before, 80,000 items, we now can concentrate on really a very, very narrow range of items, and that brings really the cost down and enables the discounters to pass this on to their customers and offer really low prices. 이처럼 품목은 다른 대형 마트에 비해 50배가량 적지만 매장의 품목당 매출액은 연평균 약 380억 원으로 20배 정도 높습니다. They only had one yogurt, whereas a traditional hypermarket would offer 25 different types of yogurt. So that means for the one item, yogurt number 1, you have a huge volume. 진열 요원을 줄이기 위해 포장지는 겉면만 뜯어낸 상태며 가격표 외에는 어떤 홍보물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진열 때는 거의 재고 없이 동이 나곤 하죠. Another element to keep costs down is also the high turnover rate of each item. An item is brought into the store and 1 or 2 days later it's sold. In other supermarkets you often find items being there for 1 month, 2 months, 3 months. 또 제품마다에는 포장지 곳곳에 바코드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대 직원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They tried to have no marketing department, no market research department, even no budgeting department. They were really lean also when it came to the management. 테오 알브레이트에 의해 시도된 이런 지독한 저가 마케팅은 결국 이 회사를 연매출 70조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죠.